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미술 11단원 미술작품과 미술가 탐구하기. 오늘은 현대미술작품 감상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술교과서 65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감상 관점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하기입니다. 와,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나무 상자에 담겨 있죠? 와, 그런데 이 사과는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줄까요? 이 사과의 가격이 무려 3,200만 원이래요. 선생님이 이 사과를 보여주니까 선생님 반 친구가 이러더군요. 선생님 도대체 사과가 몇 개가 있길래 이렇게 비싸요? 네, 이 사과는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윤병락 작가가 그린 가을향기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가격이 3,200만 원이나 한대요. 선생님들 그림 가격이 그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윤병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윤병락은 우리나라 작가고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윤병락은 사과를 통해서 인간의 그 욕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파는 잘 포장된 사과나 슈퍼마켓에 진열된 사과를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붓을 들었고 변형 캔버스라 부르는 특별 제작 화판에서 사과를 사실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와 상자의 외곽 형태대로 제작한 판에 두세 번 겹쳐서 한지를 발라 지지체를 마련한 뒤에 유화 물감으로 섬세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과 상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두감법 구도로 독특합니다. 두감법은 우리나라 한국화에서 많이 보이는 구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다 보이죠? 그런 구도를 두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진짜 사과를 촬영한 사진인가 싶은 착각에 한입 사과를 베어물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극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사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윤병락 작가의 다른 작품도 보겠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금방이라도 손에 잡고 한입 베어물고 싶은 사과입니다. 사진작가로 유명한 극사실주의 화가 윤병락 작가는 사과 행상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5년 이상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한창 사과철인데요. 그가 제철 과일인 사과를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려서 늦가을에 느끼는 가을의 향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과도 정말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그림은 한쪽 벽면을 사과 하나로 가득 채웠어요. 엄청난 크기의 사과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클래스 올덴버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덴버그는 스웨덴 출신의 미국 조각가이고 외교관 아버지를 두어서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미국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술대학에 다니며 꾸준히 예술 공부를 했고요. 시카고 박람회에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주를 이루던 추상표현주의를 거부하고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작품화시키는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팝아트 장르를 다루는 뉴욕의 젊은 예술가들과 친분을 맺으며 그의 작품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는데요. 기존의 예술 형식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기에 그의 작품은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팝아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창작 공연을 직접 선보이며 점점 대중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올덴버그만의 예술 세계는 여전히 예술계와 대중들에게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제목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두 개의 치즈버거입니다. 석고로 형체를 뜨고요.
원색을 칠한 식품 오브제를 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말경부터는 오브제를 거대한 모니먼트로서 도시 공간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브제라는 말이 어렵죠? 오브제란 생활에 쓰이는 갖가지 물건들을 작품에 그대로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모니먼트,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모니먼트란 기념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작된 일종의 공공조형물입니다. 올덴버그는 일상의 오브제를 거대하게 확대하여 관객의 심리에 충격을 주거나 전기 청소기나 선풍기 등의 단단한 기계 제품을 부드러운 천이나 비닐로 만들어서 전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바라볼 때 낯설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숟가락 다리와 체리 작품에서 숟가락과 체리를 거대하게 표현하였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여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 숟가락은 체리와 함께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네, 보통 주방, 냉장고 이런 곳에 있겠죠. 그렇지만 올덴버그는 이것을 공원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크게 확대하여 사람들이 볼 때 이질감, 충격적, 낯설게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올덴버그의 다른 작품을 볼게요. 셔틀콕이라는 작품입니다. 셔틀콕을 아주 크게 확대했고 그리고 또 다른 낯선 장소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죠. 두 번째 작품은 소프트 토일렛, 부드러운 화장실이란 작품이죠. 올덴버그는 고정관념을 바꾼 작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각하면 딱딱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떠올리겠는데요. 그는 그에 대한 의문을 품고 조각 또는 부드럽고 형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기뿐만 아니라 타자기, 햄버거, 바이올린 등을 표현하며 부드러운 조각, 연작을 펼쳐나갔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변형시키며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모든 형태들을 낯설게 또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다음은 떨어뜨린 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쾰른의 한 쇼핑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콘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이는 쾰른의 명물인 대성당의 탑에 새겨진 무늬와 닮아 있습니다. 작품에 쾰른만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에요. 또한 쇼핑센터에 설치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면 먹을 수 없고 녹으면 더더욱 의미를 잃죠. 올덴버그는 현대인의 소비 문화를 재치있게 비판한 것입니다. 과한 소비와 물질적 풍요는 영원할 수 있을까? 이를 행복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옳을까? 라고 말입니다. 작품이 미술관이라는 정해진 곳을 벗어났기에 뜬금없다고 여기지만 알고 보면 가장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에 놓여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장소의 특성을 잘 헤아린 후 이와 긴밀히 연관된 형상을 설치했기 때문이죠. 왜 이곳에 이 작품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의 작품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서울특별시 청계광장에 있는 이 설치미술 작품은요. 그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계천에서 샘 속는 물을 표현하기 위해 하단부에 샘을 만들었고 밤에는 조형물 앞에 설치된 사각 연못에 원형 입구가 비쳐 보름달이 뜬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다슬기를 의도하며 생태복원을 이룬 청계천의 상징성을 돋보여준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을 설치하기 전에 한국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다, 오히려 미간을 해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논란도 있었다고 해요. 그의 작품 특성이 거대한 무언가가 갑자기 일상에 뚝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일 그런 이질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막강스러운 흉물, 누군가에겐 아주 충격을 주는 의미가 담긴 예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계광장에 가서 올덴버그의 스프링 작품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단순히 멋있다, 좋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할 때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감상을 하면 좀 더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보이는 5가지 감상 관점을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무엇을 표현했나요? 표현 재료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작품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작품에서 재미있게 표현된 점은 무엇인가요? 작품을 감상하고 나눈 느낀 점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임병락의 가을한기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올덴버그의 숟가락다리와 체리라는 작품이죠. 첫 번째 무엇을 표현했나요? 임병락의 작품은 사과를 표현했습니다. 올덴버그는 숟가락과 체리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재료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병락은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어요. 올덴버그는 조각 작품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또 입체 작품이죠. 세 번째 두 작품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점. 네, 둘 다 과일을 소재로 했네요. 임병락은 사과, 올덴버그는 체리. 네, 그리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임병락의 가을 향기는 실제 사과와 똑같이 그렸어요. 극사실주의라고 하죠. 그렇지만 올덴버그는 숟가락다리와 체리는 실제보다 사물을 아주 크게, 훨씬 아주 무척 크게 그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 작품에서 재미있게 표현된 점은 무엇인가요? 임병락은 진짜 사과같이 그린 거죠. 오히려 사과보다 더 사과같이 그렸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넘치도록 많이 그렸다는 거. 곧 상자 안에서 떨어질 것 같죠? 너무 사과가 많아서. 올덴버그는요, 건물보다 숟가락이 더 커 보인다는 점이죠. 그리고 체리가 숟가락에 붙어 있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숟가락이 있어야 할 장소. 숟가락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예요? 네, 바로 우리 주방의 수저통이겠죠? 체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딜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방의 냉장고 아니에요. 그런데 공원에다 배치했습니다. 그런 점이 재미있다고 할 수 있죠? 5번째, 작품을 감상하고 나눈 느낀 점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선생님은 사과를 실제 모양과 색깔로 똑같이 그려서 향기가 나는 것 같고 한 입 꽉 깨물고 나면 정말 새콤달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가 사과를 이렇게 똑같이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덴버그의 숟가락 다리와 체리를 보면 숟가락 다리를 건너서 미끄럼을 탄 후 체리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못에 숟가락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 작가가 수저로 체리를 물속에서 떠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도 더 다양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의 재미있는 점을 정리해 봅시다. 작품이 움직이기도 하죠. 모빌에서 봤듯이 작품이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버려진 재료나 생각하지 못했던 재료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크아트가 대표적이죠. 실제랑 아주 똑같이 그린 작품도 있어요. 극사실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물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한 작품도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본 올덴버그가 있죠. 원래 있는 작품을 다른 재료나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표현한 작품도 있어요. 백남기처럼 비디오나 오디오가 첨가된 설치 미술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직접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아트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미술은 깊이도 알 수 없고요. 그 끝도 알 수 없고 범위도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현대미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미술 작품 비교 감상하기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